우리가 이제 좀 전까지 염증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염증 얘기만 하다가도 이제 한참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지루하니까 이제 염증 또 그다음에 이제 혈액순환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뭐 이야기할 때는 혈액순환만 잘 되면 건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군대 생활할 때 그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피 잘 돈다 그런 얘기를 많이 고참들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젊은 사람들 뭐라 그래? 혈기왕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혈액순환이 잘 되냐 그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혈액순환을 잘 시키고 싶지 혈액순환 안 시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좀 전에도 이제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 피가 맑아야 혈액순환이 잘 될 거잖아요. 예. 피가 맑은 건지 탁한 건지 그거를 선생님들이 잘 이게 머리에 잘 그림이 안 그려질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닭도 키워서 잡아보기도 하고 뭐 지금은 안 하지만 그 젊었을 때 고라니도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떠드는 이야기로 정석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사슴피 먹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물로 치면 사람 뼈가 최고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 뼈예요. 사람 뼈는 아무리 좋아도 활용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거는 그냥 상상 속에 맡기고 호랑이 뼈는 아무리 좋아도 구할 수가 없어. 구한다는 거는 이제 아주 극소수에 오고 그 다음 애들이 이제 사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슴인데 옛날에 사슴들은 야생에 있는 사슴들을 했을 거 아니야. 지금 사슴은 이제 먹이를 사료를 주잖아요. 사료를 다 배 앞살에 주니까 내가 볼 때 별거 아닐 것 같고 그 사슴 밑에 있는 애들이 이제 노루거든요. 노루는 한 6, 700곳 이상 뒤에서 살아.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고라니야. 고라니는 이런 평지에서 잘 살아. 그 밑에 있는 애가 염소야. 그 염소 밑으로는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중하게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야생에서 구할 수 있는 건 고라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젊었을 때는 사슴피는 못 먹으니까 구하기 어려우니까 고라니 피라도 좀 먹자는데 그 고라니 피가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뭐 이렇게 집에서 그러니까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돼지 잡는 것도 보고 동물 집에서 기르는 걸 봤는데 그럼 피가 좀 뭐 검은색이 돈다 그럴까 좀 진해. 근데 이 고라니는요 선분홍색이에요. 너무너무 이뻐. 아주 어떤 물감이 이렇게 멋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맑으니까 저렇게 아무리 쫓아다니도 못 잡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들 혹시 집에서 닭 키워보신 분들 있을까 어렸을 때? 근데 그때는 닭을 놔미겠잖아요. 그래도 쫓아가면 닭이 막 도망가다 주저앉잖아요. 왜 주저앉겠어요? 힘들으니까. 지치니까 주저앉잖아. 뭐 돼지는 뭐 우리 속에서 가지니까 그런데 멧돼지는 우리가 쫓아가서는 못 잡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물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 애들은 처음에는 빨리 도망갈 수 있지만 조금 지치면 이제 못 도망다닌단 말이야. 피가 탁하다는 뜻이잖아요. 저도요 담배 피고 막 술 많이 먹고 그럴 때는 한 50m 뛰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얼굴이 하얀해져요. 그런 지금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게 사람이 운동도 해버릇하면은 조금 혈액순환이 잘 될 텐데 이거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앉아있다가 그때 앉아있진 않았지 산은 다녔는데 전력 질주를 한 50m 했더니요 앞이 캄캄하고 노랗고 막 30분 이상을 숨을 헐떡거려도요 멈춰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10만이 하면서 산에 이제 계속 다니면서 숨이 멈췄다가도 금방 내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 고라니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고라니는 초식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들은 엄청 무서워해요. 잡식 동물이나 육식 동물들은 덤벼. 육식 동물들은 급하면 사람한테도 덤벼요. 근데 초식 동물은 너무너무 걔가 순해갖고 도망가. 근데 그렇게 도망가도 빠른 속도 도망가도 지쳐서 주저앉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혈액이 맑으면 빨리 돌아서 폐에서 산소 공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막다면 걱정할 일은 없어. 근데 그 정도 맑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게 문제. 그게 이제 우리가 고지혈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기름기가 많이 꼈다 그 뜻이잖아요. 피해 기름. 혈액에 기름기가 많다 그런 뜻이고, 또 고혈압이라고 그러면 피가 빨리빨리 못 돌아가고 이 혈관이 팽창한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지혈이나 고혈압이라는 거의 형제처럼 같이 와요. 그리고 당뇨 있잖아요. 당뇨도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은 누가 먼저 오든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걔가 같이 다녀요. 그래서 같이 다녀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같이 다녀서 빨리 고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고쳐지는 게 뭐냐면 고지혈, 두 번째가 고혈압, 조금 오랫동안 치료하는 게 당뇨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양의학에서는 고혈압 평생 동안 못 고친다고 하잖아요. 고지혈 평생 약 먹으라고 하잖아요. 당뇨 평생 약 먹으라고 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못 고치는 거야. 왜냐면 혈액은 그러니까 묽게 뭐 기름기를 이렇게 풀어 헤칠 정도 그렇게는 해줄 수 있는데 인슐린도 그러니까 만들어서 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장기들이 스스로를 못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평생 약 먹으라고 그러고 우리는 약초로 그걸 가능하게 만든다는 뜻이야. 그러면 간도 튼튼하게, 신장도 튼튼하게, 비장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열한 세 가지 질병들이 간, 신장, 비장이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거거든요. 걔네들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서양 의학에서는 장기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은 별로 없다는 거지. 근데 우리 동양 의학은 장기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약초들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응용하면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를 맑게 해야 되는데 일단 피를 맑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피만 맑게 해주려고 하면 양약 먹는 게 좋아. 왜냐면 먹는 순간 그 약이 굉장히 빨리 녹거든요. 녹아서 피를 빨리 녹여줘요. 문제는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굳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시간 맞춰서 먹어야 돼. 혈압약이나 고지혈약이나 당뇨약은 그렇게 먹어야지 현상 유지를 하는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살충제 같은 걸 뿌렸는데 그걸 뿌려도 100% 안 죽었어. 근데 그 안 죽은 놈이 다시 번식을 하면 그 살충제 갖고는 안 죽어요. 그걸 내성이 생겨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라. 그 A라는 약을 먹었을 때 그걸 더 이상 듣지 않으면 바꿔야 돼. 바꿔야 되는데 더 센 놈으로 바꿔야지 더 약한 놈으로는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신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야. 마이신 처음에 50짜리 먹어서 그 괜찮아지면은 계속 괜찮아져야 되는데 만약에 또 다른 게 질병이 생겨서 마이신을 먹어야 된다면 이제는 50짜리 갖고 안 된다는 거야. 그럼 100짜리 먹어야 되고 100짜리 먹어도 안 되면 200짜리 먹어야 되고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막 주사 맞고 이러는 것도 결국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내성이 생겨서 아무것도 예를 들어 마이신 50짜리 갖고도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계속 먹어서 그게 내성이 생겨서 50짜리 갖고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 마이신 안 먹어. 예, 그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안 먹어도 동물들 먹지요. 그러니까 동물들 키울 때 맛을 안 주면 저거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간접적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죠. 어쨌든 우리는 조금씩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먹거리를 잘 먹어야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 먹거리 우리가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못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약초나 뭐 다른 걸로 혈액을 맑게 해주거나 기름기를 녹여주거나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걸 먹어야 양양 먹는 것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처음에 지금 말씀드린 거 혈액순환만 잘 되면 게임 끝나는 거야. 염증만 없으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문제지. 원래 문제는 간단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이제 문제지. 그래서 그 다음번에가 뭐냐면 이제 자 됐어. 그러면은 내가 면역 체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내 몸이 튼튼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보약이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보약? 보약이 뭐예요? 몸에 좋은 게 보약이잖아, 그죠? 네. 예, 그거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 안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좀 유식하게 해야 되잖아. 보약이라 그러면 기를 보호하는 게 있고 혈을 보호하는 게 있고 음을 보호하는 게 있고 양을 보호하는 게 있어.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우리가 다 보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굴색이 그러니까 하얗다. 그 혈이 부족할 수 있고 혈액순환이 잘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혈을 좀 보호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여성들이 생리활동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피를 밖으로 내보내는 일들이 많으니까 여자들이 보혈제를 좀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남자들은 기를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보호기인가 기를 보호하는 걸 또 많이 먹어야겠고, 또 양기를 많이 쓰니까 그 보양식을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남성 여성 자꾸 나눠지는 것 같은데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뜻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먹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면역 체계를 갖춰주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보양식이 부족했어요. 양기가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시골에 가면 이제 미꾸라지도 미기고 깨구리도 미기고,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애들이 시골에 이제 방학 때 이제 할머니 댁에 이제 오면 외가댁이라는 게 친구가 오면 그 시골에서는 이제 뭘 사다 줄 게 없으니까, 뭐 그때는 뭐 개구리도 뭐 미꾸라지도 장티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늘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미긴 거야. 애들이 이제 방학 동안 이 시골에 가 있다고 이제 뽀얗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경우, 뭐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게 아토피 걸린 애들 있잖아요. 아토피 환자들이 이제 폐 대장이 안 좋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 대장이 안 좋으면 이 피부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 아토피 생기는 애들이 시골에서 뭐 한 3개월만 있으면 굉장히 괜찮아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공기 좋고 먹을거리가 이제 좀 자연적인 거 먹고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야. 어쨌든 옛날에는 보양식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보양식은 넘쳐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양은 넘쳐나는데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면역체계 그럴 때 가장 머릿속에 빨리 떠오르는 게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잖아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얘네들이 거품이라는 뜻이래요. 어원이. 사포닌이라니까 거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포닌이라는 어원이 거품에서 생겨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약초를 달였는데 이렇게 따라보니까 뭐 거품이 많이 난다. 그거는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포닌 하니까 인삼에 들어있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인삼에만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인삼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인삼에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식물한테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인삼도 이제 그 오가피과 식물이거든요. 그 오가피도 많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오가피는 나무로 되어 있잖아. 그러고 이제 걔들 먹어보면 좀 쌉싸름하잖아요. 이렇게 쌉싸름한 애들이 그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 산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나물들이 쌉싸름한 맛이 많이 나요. 뭐 이것저것 다 먹어봐도 쌉싸름한 맛 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영용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나는 사포닌을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해질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 건강의 척도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잘 모르잖아. 뭐 일 닥쳐봐야 알잖아요. 나는 감기에 자주 걸린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감기 자주 걸려. 그거는 면역체계가 떨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감기가 빨리 왔다 빨리 없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빨리도 오지만 또 빨리 안 나가는 것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 면역체계를 봤을 때 좀 하얗, 많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그 예방주사 맞고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맞고도 3개월, 4개월 동안 빌빌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나는 왔는지도 몰라. 코로나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지. 근데 그냥 우리가 어디 아파 보여서 뭐 그런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조금 그런데 질병에 자주 노출이 된다 그러면 면역체계가 떨어졌다. 그런 분들은 이제 오가피를 좀 많이 먹으면 돼. 근데 오가피를 어떻게 먹느냐? 오가피는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이파리도 있고 열매도 있잖아요.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되는데 문제는 얘가 쓴맛이 나. 쓴 걸 싫어하면 잘 안 먹으려고 그래. 그냥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는데 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그 입맛을 맞추는 게 뭐예요? 양념이잖아, 양념. 간은 뭐 짜고 안 달고 그걸 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양념은 내 입맛에 맞추는 게 양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 양념거리를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양념거리를 치고 좋은 게 감초나 대추요. 이 단맛 나니까. 근데 앞으로 또 내가 얘기해 줄 건데, 그게 스테비아라는 식물이 있어. 스테비아라는 식물이 우리나라 식물은 아닌데 지금 많이들 묘종을 팔아요. 지금도 혹시 묘종이 있으면은 뭐 나는 도시라서 그 심을 데가 없어. 그럼 화분에서 심어. 밖에다 심으면 겨울로 하나요? 아니 쟤들 죽어요. 소리 맞으면. 그러고 키울 수가 없어. 그냥 또 사다 심으면 돼. 보면 걱정할 거 없어 그거. 근데 걔네들은 잘 크기도 걸음도 있고 햇빛 잘 보면 크는데, 잘라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이제 마디에서 이파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마디에서 새싹도 나오는 거거든. 이렇게 잘라주면은 마디가 2개면 싹이 2개 나와. 그 2개 나오는데 잘라주면 4개 나올 거 아니. 이렇게 기가 없이 나온다니까. 근데 그게 설탕보다 한 300배가 더 강하대. 근데 설탕은 사탕수수나 사탕무에 가공한 거잖아, 그거를. 근데 스테비아는 그냥 그 달여갖고 써도 되고, 그냥 씹어도 막 쓴맛 날 정도로 달아요. 그래서 스테비아를, 제가 앞으로 스테비아 얘기를 좀 할 거니까, 좀 스테비아를 좀 염두에 둬서 보시고, 그 스테비아 나는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많이 재배해야 되겠죠.
예. 근데 뭐 나는 돈 주고 사기 싫다 그러면 그거 자꾸 잘라갖고 말려. 자꾸 말려놓으면은 뭐 좀 많이 필요 화분 좀 많이 심어놓고 또 텃밭이 있으면 텃밭에다 심어놓고 해도 돼요. 그게 나중에 이제 발효할 때 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발효액 만들 때. 그래서 양념을 하게 되면 그 저기 한다는 거지. 손맛이 좀 가려지. 이 양념을 하게 되면 뭐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맛이 없으면 안 먹었어요. 왜냐면 도망갔으면 옛날에 나도 어렸을 때 코막공 엄마가 이긴 적이 있는데 그 요즘 애들은 이제 그러면 도망가. 그러니까 두 번 다시는 안 먹는데 근데 우리가 약초를 한두 번 먹어서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뭐 우리가 아플 일도 없고 이런 일을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꾸준히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 적어도 먹을 만은 해야 돼요. 이게 뭐 자극적이거나 맛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할 필요 오래 못 먹으니까 헛일이요. 그래서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양념을 해서 오래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선생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 거예요.